기록에서 지워진 침묵하는 천재, 삼국지의 역사는 흔히 영웅들의 무력과 지략의 대결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 위서, 방기전의 한 구석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천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균, 자는 덕형입니다. 그는 조의 조정에서 기술지 카급 관직인 박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료는 그를 화려한 관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주변이 없고 논쟁에 약했으나 기교에 있어서는 천하의 명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학이 지배하던 위나라의 총답 문화에서 철저히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다물고 도면을 그릴 때 그는 1800년 후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균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3세기 동아시아 공학이 도달했던 정점을 데이터와 역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합니다. 제1장 지남자 톱니바퀴로 구현한 상대서 마균의 이름이 역사 전면에 등장한 사건은 전설 속의 수레 지남차의 복권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권자였던 고단륜과 진라는 지남차가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석의 도움 없이 수레가 회전해도 위에 선 인형이 한 방향만 가리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이에 마균은 구상이 부족할 뿐 원리만 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마균이 설계한 지남차의 핵심은 자력이 아닌 차동 기어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대 자동차의 구동축에 들어가는 장치와 공학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수레가 직진할 때는 좌우 바퀴의 회전수가 같습니다. 하지만 수레가 회전하면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마균은 수레의 축에 각각 수직 기어를 연결하고 이를 중앙의 유성 기어 뭉치와 맞물리게 했습니다. 중앙 기어 세트는 좌우 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그 차이만큼 중앙의 수직축을 수레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수레가 왼쪽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면 기계적 메커니즘은 상단의 인형을 오른쪽으로 세타만큼 즉각 보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레의 본체는 회전하지만 위의 선 인형은 지면에 대해 절대적인 방향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균은 톱니바퀴의 이수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이 수학적 비례를 물리적 상수로 고정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초창기 기계식 계산기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성취였습니다. 제2장 찜능기 60개의 로직을 12개로 압축하다. 마균의 공학적 시선은 전쟁을 넘어 민생 경제의 핵심인 집조 기술로 향했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비단을 짜는 찜능기는 극악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무늬를 넣기 위해서는 무려 50개에서 60개에 달하는 발판을 순서대로 조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직공 한 명에게 가혹한 인지적 부하를 주었으며 공정은 매우 느렸습니다. 마균은 이 비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근본적으로 뜨서고칩니다. 그는 60개의 발판을 단 12개로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램이 아니야 공정 자동화의 도입이었습니다. 마균은 회전축에 특정 형상의 요철, 즉 캠을 설치했습니다. 발판 하나를 밟으면 내부의 캠 축이 회전하며 미리 설계된 순서에 따라 수십 개의 나이줄을 한꺼번에 들어올리거나 내리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복잡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적으로 코딩한 것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페달을 밟는 단순한 수직 운동을 수행하면 기계 내부의 캠과 레버 시스템이 이를 정교한 패턴으로 변환했습니다. 이 혁신으로 위나라의 비단 생산성은 기존 대비 4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고도의 숙련 기술 없이도 정교한 능진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3장 연안발석차 연속 화력 투사의 물리적 실체. 마균의 군사공학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제갈량의 발명품을 넘어서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총나라의 연노를 분석한 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묘하긴 하나 5배는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연안발석차였습니다. 당시의 투석기인 병력권은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단발 사격 방식이었습니다. 한번 발사 후 지뢰를 다시 내리고 장전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낭비되었죠. 마균은 이 불연속적인 공정을 연속적 흐름으로 바꿨습니다. 거대한 수레바퀴 모양의 회전축을 설계한 것입니다. 바퀴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투척 주머니를 설치하고 이를 수력이나 가축의 힘으로 지속 회전시켰습니다. 바퀴가 회전하며 임계 각도에 도달할 때마다 원심력에 의해 돌이 방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기관총이 탄띠를 공급받아 연속 사격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수십 개의 돌이 끊이지 않고 날아가 적의 성벽한 지점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단순히 무력을 높인 것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 화력 투사량을 극대화한 이 장치는 공성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결말 천재를 삼킨 침묵의 시대. 마균의 마지막 역작은 수전베이였습니다. 오직 물의 흠만으로 수십 개의 나무 인형이 스스로 동작하는 거대 자동 장치였습니다. 이는 회전 운동을 캠과 크랭크, 연결범을 통해 입체적인 다축 운동으로 변환하는 오토마타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마균의 비극은 그의 말솜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최고 지식인이자 지도 제작자였던 배수는 마균의 기술을 근본 없는 잔재주라며 비하했습니다. 이론과 형이상학적 담론을 숭상하던 사대부들에게 숫자로 계산되고 기계로 증명되는 마균의 세계는 천박한 영역이었습니다. 마균은 평생을 침묵 속에서 설계도와 씨름했으나 그의 발명품 중 상당수는 배수와 같은 정치인들의 반대로 국가 프로젝트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마균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도구인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유의 결과물인가?